그러니까 얘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크게 틀 좀 잡고 들어갈게요. 한 가지만. 얘는 일단 시간적 배경이 있죠. 시간이랑 공간의 대비 또는 대조, 뭐 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이런 구조가 조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음, 과거랑 현재의 모습이 달라요. 과거랑 현재의 모습이 다른 거지. 화자가 이 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요 과거에 해당하는 시간대의 공간이 시골의 모습이에요, 시골.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은 도시죠. 그치? 네. 이게 이제 어떤 이미지로 조금 구분이 되느냐. 얘네가 이미지로 연결해 보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랑과 애정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 애정. 그죠? 이런 게 있는 공간. 대신에 이와 달리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도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애정이 없다라는 말 대신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황량함, 그렇죠? 메마름, 그렇죠? 뭐 각박함, 뭐 이런 말들로 보통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이런 대비가 있다.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이제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눠서 우리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 내용이 이제 그 시골 얘기예요. 과거의 시골 얘기. 그 다음에 후반부는 성인이 된 이후의 화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부에 해당하는 과거 있죠.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할 때 회상적 어조가 사용되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회상적 어조. 됐죠? 물론 화자가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로만 할게요. 플러스 독백적인 어조. 괜찮죠? 독백적 어조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거 미안하지만 이거 글씨 크기 조절이 안 돼요.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앞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괜찮죠? 이 프로그램의 한계예요. 글씨 크기 조절이 안 돼요. 됐죠? 요 틀만 일단 잡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부 내용 정리할 때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작품이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되게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시면은 이전 향수 봤죠? 그 다음에 성탄제 보죠? 그 다음에 뒤에 월훈도 볼 거란 말이야. 세 작품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조금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감각적 이미지가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학교 시험을 염두해서 작품들을 정리할 때는 각각의 작품의 내용 당연히 알아야 돼. 근데 얘네들끼리 서로 엮어서 봐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써먹으니까 가와 나는 모두, 그렇죠? 나와 다는 모두, 가 나는 다와 달리 뭐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공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과 서로 차이점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조금 서로 매듭을 지어서 정리를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첫 번째, 어두운 방 안은 밝은 숯불이 피고, 지금 어두운 방이라고 하는 공간의 이미지가 나오네요. 화자가 있는 공간의 이미지. 어두움이니까. 좋은 건 아니죠. 마이너스죠. 그래가지고 암울함, 우울함, 뭐 위태로움, 이런 이미지가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 와중에 밝은 숯불이 피어 있대요. 숯불은 빛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이 둘이 대비가 되죠.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 또는 아예 대놓고 어두움과 밝음이잖아. 밝음과 어두움. 두 글자로? 그렇지. 명암이라는 말 쓰죠.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아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게 어두운 방. 요거는 이제 우울한 분위기였으니까 밝은 숯불 같은 경우에는 따스함, 포근함. 요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때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 목숨,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의 화자 얘기하는 겁니다. 어, 어린 화자. 괜찮죠? 그러면 시적 상황 먼저 매듭을 짚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화자가 병들어서 누워있고, 깜깜한 방에,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숯불이 켜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할머니가 화자를 돌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화자가 느끼는 게 뭐겠어? 아파서 누워있는 상태니까 되게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라는 거 맞다고. 근데 이와 동시에 할머니가, 됐죠? 화자를 따스하게 보살펴주고 계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 어두움과 숯불이라고 하는 이 소재가 화자가 지금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 공간과 그때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소재로서 사용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뒤에 넘어갈게요. 조금만 내려가서. 자,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자,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거 세 번 하면 칠게요. 눈 속을 헤치고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대요. 괜찮습니까? 자,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그 약으로 가지고 오신 게 붉은 산수유 열매인 거죠? 됐죠? 이 두 개 같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이 소재의 이미지 뽑아낼 수 있죠. 자, 아버지가 아픈 화자를 위해서 눈을 헤치고 약을 가져오신 거니까, 됐죠? 아버지가 헤치고 나아갔던 눈은 고난과 시련 이런 거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랬어. 괜찮습니까? 이 시의 시적 상황을 감안해서 시어의 의미를 유추해야 돼요. 됐죠? 아버지가 고생하시면서 가져오신 거니까. 그죠? 고난과 시련의 이미지가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약은 아버지의 애정, 사랑, 요걸 상징하는 시어가 되는 거죠. 됐죠?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라고 하는 감탄사 썼잖아. 영탄 적어주 나오죠? 그렇죠? 감탄. 그렇죠? 괜찮죠? 예, 영탄적 어조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지금 이 시에서 사용된 아는 와 이런 거잖아. 괜찮습니까? 근데 아라고 하는 똑같은 감탄사가 쓰였더라도 이런 걸 수도 있잖아.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적 맥락에 따라서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지금 감탄이나 어떤 긍정적 의미, 됐죠?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감탄사와 부정적이고 탄식을 나타내기 위한 감탄사가 다르다라는 걸 일단 감안하셔야 돼요. 됐죠? 자, 뒤에 내려가도 되겠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고 넘어갈 수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애랑 산수유 열매랑 그렇죠? 눈이랑 산수유 열매. 자, 산수유 열매 실제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미 알려줬습니다. 붉은 산수유 열매라고. 괜찮죠? 눈은 흰색이고 붉은색이잖아. 색채 대비죠? 괜찮습니까?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 그리고 이 색채 대비는 그러면 의도가 있을 거잖아. 무엇을 위하여 붉은색과 흰색을 대비함으로써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산수유 열매의 의미가 강조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강조되는 거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때 요 산수유 열매 역시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문장의 형태로. 자, 분명히 지금 우리 설명하고 같이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산수유 열매가 뭘 나타낸다고? 그렇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잖아. 그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잖아.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사물로 빗대어 표현한 거죠. 그래서 관념적 대상을, 이게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구체적, 사물,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덧붙일까? 산수유 열매. 됐습니까? 그리고 요걸 조금 더 짤막한 문장으로 만들면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의도는 뭐라고? 이겁니다. 전부 다 요놈도 강조를 위해서. 요놈도 강조를 위해서.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짐승, 나라고 하는 명시적 화자가 있네요, 이 작품. 됐죠? 나, 명시적 화자. 내가 어떤 상태? 한 마리의 어린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요 어린 짐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지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 연약함. 괜찮습니까? 음. 병들어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그죠? 그때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물결 하나만 칠까요?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 물결 하나 쳐봅시다.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겠죠? 요 두 줄도 뽑아낼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뭐야? 그렇지, 서늘하다. 그 다음에 열로 상기했다. 야, 여기 상기했다라는 게 발갛게 그 달아오른 걸 상기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죠. 대조.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가움과 따뜻함이잖아. 냉온의 이미지 대조라고도 얘기해요. 역시나 의도는 그렇지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짚을 수 있어요. 요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있죠. 서늘한 옷자락 요거. 요것도 산수열매랑 마찬가지로 어, 아버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거잖아. 감각적 이미지로. 괜찮습니다. 야, 이게 꼭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했다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무언가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라는 건 구체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구체적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시청, 미후, 촉 중에 아무거나. 이 서늘한 옷자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인 거야. 구체적 대상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서늘한 옷자락도 아버지의 사랑을 구체화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내려가서. 자,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자, 그날 밤이, 야,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밤이,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밤은 과거의 시점이죠. 그렇죠?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성탄제의 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맺을 수 있는 거야. 뭐? 화자가, 그때가 성탄절 밤이었던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괜찮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회상하고 있다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회상적 어조가 사용되었다라고 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성탄제라고 하는 시점을 설정한 이유가 괜찮죠? 야,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잖아. 빨간 날이요 말고, 그죠? 뭐, 저기, 예수가 태어난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보편으로 내세우고 있는 덕목이 사랑이잖아. 괜찮습니까?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탄제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 있죠. 그죠?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조금 더 확장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인류 보편의 사랑 있잖아. 그죠? 인류 보편의 사랑. 그쪽으로 범위를 좀 더 확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됐죠? 음, 보편적 사랑으로 확대했다 또는 확장했다. 왜냐면 이 뒤로 이어질 내용, 먼저 한번 얘기하고 갑시다. 이 뒤로 이어질 내용은 화자가 바라보는 현실의 모습이거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자, 현대인들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런 종류의 인류적 사랑 있잖아. 이게 현재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안타까워하는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장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한 번만 잘라놓고 넘어갈게요. 뒤로. 여기 본문 한번 쫙 자를게요. 왜냐면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됐죠? 현재 시제로 넘어오죠? 과거에서 현재로 시상이 전환된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의 나는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대잖아. 현재의 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음. 나도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자,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이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 자, 지금 도시의 이미지 나오죠? 도시는 옛것이 없대잖아. 그죠? 옛것을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도시. 결과적으로 이건 뭐야? 사랑이라고 하는, 그죠? 사랑.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 현재의 도시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야. 이미 확장했습니다. 인류 보편의 사랑으로. 자, 사랑과 같은 덕목을 찾기 힘든, 그렇죠? 삭막한 또는 황량한 메마른 도시인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때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옛날의 것,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눈이에요, 눈. 맞지?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의 시적 상황으로 미루어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30살을 먹은 화자가, 괜찮죠? 이제 아버지의 나이대가 된 화자가 도시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과거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자, 화자가 눈을 통해서 과거를 떠올리네. 자, 이때 통하여. 괜찮습니까? 이때 통해서라고 내가 얘기한 거 있죠.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린다. 이때 그 통해서를 매개체라고 얘기한다고. 됐죠? 그러니까 매개체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계속 되게 많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 이 그 옛날의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눈이야. 그리고 이 눈은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자, 반가운 그 옛날의 그 눈을 보면서 화자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화자가 서럽다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러움, 밑에 줄에다 쓸까요? 이렇게. 그렇죠? 서러움이라고 하는 이야기, 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현재 도시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죠? 그때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아까 우리 얘기하고 넘어왔죠? 요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조금 더 문장의 형태로 바꿔볼까? 각박한 현실 속에서, 그렇죠?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을 떠올리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문맥상으로 연결해 본 겁니다. 지금 화자가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도, 그 본심. 됐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떠올리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게 무엇 때문에?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자, 산수유의 붉은 알알이 혈액 속에 녹아 흐른다. 붉은색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네요. 됐죠? 예, 이거 두 개는 색채 대비라고 하면 안 돼요. 산수유 열매와 색채 대비가 되는 혈액, 뭐 이러면 큰일 나요. 표현에서부터 틀린 겁니다. 이건 둘 다 똑같은 색이잖아. 그렇죠?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건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결정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시공간을 초월한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 괜찮죠?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희생적 사랑. 지금 내가 다 커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도시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소망.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현재 도시에서도 회복되었으면 하는 소망. 여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활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시험에 출제하는 요소로 써먹을 만한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문장의 형태로 준비하세요. 단어 위주로 공부하셨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두겠습니다.